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의 신정 현대홈타운 아파트 같이 보려고 합니다. 권리분석 공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105동 5층 물건인데요. 감정가는 2억 5,800이고 지금 유찰이 돼서 2억 640만원 최저가로 해서 10월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2019년 3월 21일 날 경매 1차가 있었고요. 두 번에 걸쳐서 매각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채권자의 연기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연기가 됐는지 한번 문서 송달 내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이 외부에서 법원으로 접수된 겁니다. 그죠? 네,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4월 23일 그리고 5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기일 연기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은 원래는 2회에 이제 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세 번째잖아요. 이번이 그저 두 번이 변경되고 그렇기 때문에 10월 24일에 2억 640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채권자의 연기 신청으로는 더 이상 변경이 안 됩니다. 모르죠. 그런데 그 말고 또 다른 어떤 요인으로 해서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채권자의 연기 신청으로 해서는 되지는 않고 10월 24일 날 진행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이나 변경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러지 않을까 하고 또 이제 그거 뭐 또 변경될지 모르니까 하고 관심 안 가지시는 분 계실까봐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2014년 11월 17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소유권 이전이 일반 매매가 아니라 증여에 의해서 이제 이전이 된 겁니다. 지금 소유자에게. 그리고 2017년 1월 12일 날 근저당이 있습니다. 원래는 진주저축은행이었네요. 진주저축은행의 채권이 여기 대부회사로 넘어갔어요. 이 대부회사에서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말소기준 등기가 언제죠? 말소기준 등기가 여기 있는 제일 위에 있는 2017년 1월 12일의 근저당, 그죠? 이게 말소기준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경매에서 보는 게 기본적으로 권리분석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말소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전입이 돼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임차인 현황 보니까 구모시에서 있는데 전입일이 1999년 12월 7일 돼 있어요. 1999년 12월 7일. 말소기준 등기보다 조금 앞서는 1, 2년 몇 년 앞서는 어떤 그런 어떤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임차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상당히 높아요.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지금 언제예요? 2019년도 아닙니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이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렇게 저축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이 나갔다. 이것은 임차인이 아니라는 거죠. 반증이죠, 그죠? 저도 열심히 예전에 물어봤었죠. 이렇게 채권자한테 전화해서 무상거주 확인서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고. 근데 있냐, 없냐, 그것도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뭡니까? 무상거주 확인서를 전입되어 있는 그 사람 본인이 써야 되는 거죠. 본인이 써야 되는 거지. 집주인이, 그죠? 소유주가, 이 사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써줘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파트 사용 승인이 1999년 11월이에요. 1999년 11월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 뭐죠? 예. 전입도 비슷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이 소유권이 일반 매매가 아니고 증여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까 등기부도 한번 열어봤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소유주의 모친이 아닌가라는 게 거의 99.99%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00%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공개된 자리에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옥션 사이트에서는 근데 저같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 여지가 있어서 주의 요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적법한 어떤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임차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판례도 있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금융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 근저당권자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은행에서 나간 경우에는 뭐 거의 99.99% 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가는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조건 날짜가 빠른 그에 있다고 패스하고 제가 유튜브를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유튜버가 된 지 3개월입니다. 딱 3개월 됐어요. 제가 6월 25일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올리니까 남들 어떤 뭐 좋은 영상 있나 그것도 저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뭐 이렇게 경매 말고 다른 어떤 좋은 정보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보면은 권리분석 공부 뭐 하냐라는 그거 해서 뭐 하냐라는 영상들이 많아요. 보니까. 돈 되는 거, 돈 버는 게 중요한 거지. 권리분석 그까짓 거 5분이면 끝난다, 10분이면 끝난다, 뭐 한다, 할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권리분석 같은 경우에는 5분, 10분으로 익히는 그 권리분석 그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내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데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죠? 폭이 좁아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분석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권리분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하셔야 됩니까?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특수물건 이런 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말소기준 등기 그죠? 말소기준 등기 알고 그리고는 임의경매는 왜 임의라는 말이 붙는지 강제경매는 왜 강제라는 말이 붙는지 또 물건이 어떤 것이며 채권이 어떤 것이며 그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물건 우선주의 알아야 되고 그리고는 채권은 안분 배당한다라는 거. 근데 채권들 사이에 물건이 끼면 물건이 그 아래에 있는 채권의 그 금액을 배당을 흡수한다라는 흡수배당. 그죠? 여기까지는 알아야지 서류를 보면서 이 사건은 무익료되고 뭐 할 거니까 이거는 뭐 신경을 안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은 이래요. 막 이렇게 순서대로 그 배당 순서를 모르면은 모르고 무조건 그 밑에 있으니까 너 위에서 다 받아가네 이 사람 못 받네 안분 배당을 모르면 그런 말도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입찰할 신경을 써서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입찰 준비를 해야 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그 배당까지는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시고 그 배당과 함께 뭡니까? 같이 맞물리는 게 뭐죠? 임대차 보호법 아닙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그거는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 표를 보면서 그죠? 찾아가면서 여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의 지수 주의한다라고 이렇게 옥션 사이트에도 막 이렇게 돼 있고 뭐 대법원 매각물건 명세서 이런 데도 돼 있기 때문에 몇 번 문의가 와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